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참 오랜 시간 동안 한 가지를 믿으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서둘러 일어나 준비하고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꾸벅꾸벅 졸다가도 그래도 버텨야지 가족들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죠. 그런데 지금 이 나이에 잠시 멈추어 뒤를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슬그머니 떠오르기도 합니다. 나는 정말 행복했나? 아니면 행복을 나중으로만 미루다가 여기까지 흘러온 걸까? 젊을 때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일터의 걱정, 아이들 교육, 집 문제, 부모님 부양까지 하루에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행복은 늘 괜찮아지면 생각하자 하고 뒤로 밀어두는 대상이었습니다. 나중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 아이들이 좀 크면, 대출이 조금만 줄어들면 그때 가서야 비로소 그래, 이제 행복해지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나중은 항상 조금씩 뒤로 밀려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중반을 넘기고 50대와 60대에 접어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자리에서 물러나고 일의 중심에서도 조금씩 뒤로 빠지게 되죠. 외부의 소음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제야 내 안에서 새로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제라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붙잡고 있을 때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의외로 큰 도움을 줍니다. 그는 행복에 대해 아주 간단하면서도 단호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행복은 기분이 아니다. 행복은 삶 전체의 상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하다라는 말은 보통 어떤 순간의 기분을 말합니다. 맛있는 걸 먹고 행복하다, 여행을 가서 행복하다, 아이가 좋은 소식을 가져와서 행복하다, 이런 식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분으로서의 행복은 참 잘 흔들립니다. 날씨가 흐리면 마음도 금세 가라앉고, 몸이 피곤하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면 멀쩡하던 하루도 불안하게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감정의 출렁임을 행복 그 자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행복은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느리고, 조금 더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행복은 이런 모습에 가깝습니다. 내 삶이 전체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다고 느끼는 상태. 완벽하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방향이면 괜찮다. 이렇게 살아가는 나 자신이 나쁘지 않다고 느끼는 상태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기준과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총합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나이에 과연 그가 말한 그런 행복에 가까이 와 있을까요? 아니면 목표를 향해 달리느라 정작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도 잊은 채 여기까지 온 걸까요?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마주보는 것, 그것이 이미 행복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간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의 핵심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행복은 내가 나답게 살아갈 때 비로소 생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죠. 우리는 과연 얼마나 나답게 살아왔을까요?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대부분 해야 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책임져야 하니까, 아이들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계시니까, 가정이 있으니까, 직장 동료들의 눈이 있으니까, 이런 이유들로 그때그때의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 선택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무엇을 원했는가라는 질문은 자주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대, 60대가 되어 조금 숨을 고를 수 있게 되면 오히려 낯선 공허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였지? 나는 뭘 좋아하던 사람이었지? 앞으로의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질문들은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보자면 이 질문들이 떠올랐다는 것 자체가 내 삶의 두 번째 장, 즉 나답게 사는 삶이 시작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위한 조건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탁월함과 지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탁월함은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최선을 다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우월한 상태가 아니라 비교의 눈을 걷어들이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에 가까이 가는 상태 말이죠. 지혜 역시 거창한 철학 지식이 아닙니다.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에 맞게 선택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지금이라도 몸을 아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해서 일을 계속하는 것과 이제는 속도를 좀 늦추고 내 몸과 마음을 챙기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보는 것 사이에는 단순한 정보의 차이가 아니라 지혜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내 모든 걸 희생했어. 그래서 나는 자랑스러워. 이 말 속에는 분명 사랑과 책임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그런데 정작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었는지, 어떤 순간에 기뻤는지, 무엇을 하며 눈이 반짝였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느낀다면 그건 아직 나답게 사는 삶까지는 충분히 못 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남은 시간 동안 나 자신을 돌보는 것도 가족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이 말 속에는 책임과 자기 존중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런 균형 잡힌 태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에 가까운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복은 극단에서 떠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만을 위해 사는 삶, 반대로 나를 완전히 희생하고 남만을 위해 사는 삶, 이 두 가지 극단은 겉으로는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오래 버티기 어렵고 내면 깊은 곳에서는 왜곡과 피로를 만들어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것은 항상 그 사이 어딘가 균형, 중용, 나와 타인이 함께 더 나아질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이 균형이라는 개념은 50대, 60대 이후의 삶에서 더욱 중요해집니다. 더 이상 젊을 때처럼 모든 걸 걸고 한 방향으로만 달릴 수는 없습니다. 몸의 에너지, 시간, 남은 자원들이 이제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불행의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삶을 신중하게 바라보고 소중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젊을 때의 행복이 무언가를 더 이루고 더 쌓고 더 확장하는 데 있었다면 인생 후반부의 행복은 불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덜어내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깊이 느끼고 내 안을 가볍게 만드는 데에서 자라납니다. 행복의 방향이 추가해서 정리로 옮겨가는 것이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을 계속 많이 만나야 외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 숫자가 많아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 내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줄 수 있는 몇 사람만 있어도 충분히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행복의 반대 방향일 때가 많습니다. 인생 후반부의 지혜는 더 많이가 아니라 더 괜찮은 것들을 남기는 것에 있습니다. 관계든 물건이든 일의 양이든 줄어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남기고 남긴 것들을 어떻게 더 소중히 대할 것인가? 이 선택이 중요해지는 것이죠. 이제 시선을 조금 더 안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행복은 특별한 날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생일, 여행, 큰 성취 같은 특별한 날을 기억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대부분 그저 그런 비슷비슷한 평범한 날들의 연속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행복은 바로 이 평범한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서 결정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또 하루를 버텨야 하는구나라고 느끼는 사람과 그래, 오늘도 한번 살아보자. 어제와 완전히 같진 않겠지라고 느끼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은 비슷할지 몰라도 내가 오늘을 바라보는 눈, 오늘의 나를 대하는 태도가 행복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거대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조용한 만족감입니다. 큰 웃음소리가 아니라 작은 숨표 같은 안도의 한숨입니다. 그래, 이 정도면 괜찮다. 그래도 오늘 하루를 잘 버텼다. 그래도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감정들이 바로 행복의 다른 얼굴들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너무 큰 것으로만 상상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만 멀리 찾아 헤매고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작은 행복들을 가볍게 흘려보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시선을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행복을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대로라면 행복한 사람은 좋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좋은 삶이란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정직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조금 더 나은 방향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 보려는 삶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것을 놓쳤고,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것을 이뤄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평가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그 시간만큼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도 됩니다. 사실 행복은 과거를 후회하는 데에서 생기지 않고 오늘과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지 정하는 데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도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을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보자면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고 어느 순간부터 이 과정을 더 의식적으로 살아가겠다고 마음먹는다면 그때부터 이미 행복의 모양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 매일의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이 변하기 시작하면 그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삶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어 줍니다. 인생의 앞부분이 해야만 하는 일들로 채워져 있었다면 이제부터의 시간은 해도 되는 일들, 하면 좋은 일들로 채워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남의 기준보다 나의 기준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세워나가는 과정 자체가 바로 성숙한 행복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려 당신에게 이렇게 조심스레 권해보고 싶습니다. 이제부터의 남은 시간만큼은 조금 더 나답게 살아도 괜찮다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선택을 해도 괜찮다고, 조금 느리게 걸어도, 조금 덜 가져도, 조금 덜 완벽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말투 하나, 오늘 하루를 바라보는 시선 하나, 사소한 상황에서 내리는 선택 하나하나가 이미 행복을 연습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제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셔 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봅니다. 그래, 나는 여기까지 잘 살아왔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은 조금 더 나답게,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행복을 허락하면서 살아가 보겠다. 그 마음이 시작되는 순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삶 전체의 상태로서의 행복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의 삶 곳곳에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